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말과 행동, 상황 때문에 다양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감정들은 내 일상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들을 조절한다고도 하고 관리한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우리는 어떤 불편한 감정이 생기면 그걸 털어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불편한 감정을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해석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감정으로 인해 당장 불편한 게 싫은 겁니다. 불편한 감정이 머무는 게 싫으니까 그걸 덮으려고 하거나 억지로 좋은 쪽으로 맞춰 넘기려고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잘 되던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달팽이 아카데미에서 감정 지도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안에 억눌려 있는 감정들을 알아차리고 인정하고 정화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직장 상사에게 혼나서 기분 나쁜 사원의 사례를 들어 감정 지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느 날 직장인 A씨는 직장 상사인 과장에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업무 보고에서 빠뜨린 게 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였는데 그 외에도 요즘 A씨에 대한 근무 태도까지 지적을 받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낮에 들은 꾸중이 여전히 기분 나쁘게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럴 때 그 기분을 털어버리려고 운동을 하거나 친한 사람들과 술을 마시면서 하소연을 하거나 자기 나름대로 다른 것에 몰두하려고 합니다. 그걸 잊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건 잊히는 게 아니라 그대로 무의식에 다시 한번 저장되는 것입니다. 감정 지도는 쉽게 말해서 내 안에서 지금 정체 모르게 불편한 이 마음, 이 감정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꺼내어 지도처럼 펼쳐놓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그럼 A씨는 이번 일에 어떻게 감정 지도를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은 종이 위에 나를 적어 놓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야겠죠. 그런 나에게 과장이라는 사람이 뭐라 잔소리를 했습니다. 과장을 이렇게 씁니다. 그걸 들은 나는 기분이 나쁩니다. 나는 기분이 나쁨. 이렇게 씁니다. 이게 지금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은 지금 기분이 나쁩니다. 이게 지금 팩트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과장이 나에게 지적하고 질책하는 말을 했다. 그러므로 나는 받아들여야 한다. 이건 겉으로 드러난 팩트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분이 나쁜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옳은 말인 건 분명한데 그런데도 기분이 나쁜 건 나쁜 것.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직장인 A씨는 지금 그런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은 납득이 되지만 그럼에도 기분이 나쁜 건 나쁜 겁니다. 그렇다면 A씨는 왜 기분이 나쁜지 그걸 하나하나 마음속을 살펴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장에게 나는 혼나서 기분이 나쁘다. 가장 먼저 드는 감정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시당한 마음입니다. 무시에 대한 감정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그럼 무시를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서운한 마음도 들 겁니다. 그동안 잘한다고 나름 해왔는데 한편으로는 과장님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하다니 서운한 겁니다. 서운한 마음도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불안감도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별 탈 없이 직장 생활을 잘 해온 것 같은데 그게 흔들리는 거죠. 내가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막연하지만 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진다는 것은 일단은 불안합니다. 그것도 내 자리에 영향을 미치는 직장 상사로부터의 지적이라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안감도 이렇게 한쪽에 적습니다. 직장인에게 이 불안감은 무시할 수 없는 감정입니다. 왠지 찍히는 느낌, 이런 것도 불안감의 핵심 감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내가 과장으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는 것은 집단 내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못하다는 말인가? 내가 혼난 게 마치 다른 동료들보다 열등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아무 말 없는데 나만 지적받은 건 분명 나로 하여금 열등감을 자극했을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도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놓고 보면 우선 과장에게 내가 혼나서 기분 나쁜 마음 속에 무시당한 감정이 있고 서운함도 들어있고 불안감도 있고 열등감도 있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순서대로 적으면 됩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구분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생각이 나는 대로 이렇게 적어 나가면 됩니다. 아, 내 안에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다음에는 2차 작업으로 큰 감정을 하나씩 돌아가면서 또 살펴봅니다. 가장 먼저 떠올랐던 무시 감정은 왜 일어났을까요? 바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적습니다. 사람이 누군가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본능 가운데 하나입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는 이렇게 상대적입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침해당했기 때문에 무시 감정이 불쑥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운함은 왜 올라왔을까요? 이건 역시 사랑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서운한 것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적습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 서운함은 왠지 믿었던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배신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배신감도 이렇게 적습니다. 과장한테 인간적인 배신감도 슬쩍 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불안감인데 이 불안감의 바탕이 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어떤 감정이 있어서 불안함을 느끼는 것일까요? 바로 버림받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적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버림받는 두려움, 집단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버림받는 두려움은 인간에게 아주 큰 본능적 감정입니다. 그 다음 열등감은 어떤 성질의 감정에서 생긴 것일까요? 내가 같은 대열에 있다면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긴 것 같은 박탈감이 들 수가 있고 다른 동료들과 다르게 내가 차별받는 마음이 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파생 감정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적어보니까 생각보다 많죠. 복잡해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어느 하나 나는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럴 게 있습니까? 있다면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은 적지 않으면 됩니다. 내 마음은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니까요. 사람마다 종류도 다를 수 있고 정도의 차이도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유는 이렇게 여럿이라는 것,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다시 마무리로 더 가볼까요? 오른쪽 맨 위에 있는 차별받는 마음은 무엇으로 연결될까요? 바로 무시당하는 감정입니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무시 감정은 어떻게 연결되는 감정일까요? 집단에서 무시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버림받게 되겠죠. 이 버림받는 두려움과 직결됩니다. 무시는 바로 버림받는 두려움을 자극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맨 위에 열등감은 또 어떻습니까? 어떤 무리에서 열등하다는 것은 뒤로 밀린다는 뜻이 됩니다. 무리에서 낙오된다는 걸 의미하죠. 역시 집단으로부터 버림받는 두려움과 연결됩니다. 열등감이 싫은 이유는 버림받는 두려움 때문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 아래에 있는 배신감은 무엇과 연결이 될까요? 믿음은 잃었다, 빼앗겼다는 의미로 보면 박탈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박탈감은 내가 누릴 수 있는 기회나 권리를 빼앗긴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입니다. 무리 생활 속에서 그렇게 기회나 권리를 빼앗긴다는 것은 역시 버림받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배신감이 박탈감으로, 박탈감이 버림받는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많은 불편한 감정들이 버림받는 두려움으로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버림받는 두려움이라는 게 그만큼 사람에게 중요한 감정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집단에게서 버림받는다는 것이 엄청 큰 두려움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동물사회에서 집단으로부터 버림받는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무리로부터 이탈된 개체는 바로 맹수의 표적이 됩니다. 인간이 가진 본능적인 두려움의 가장 밑바탕에는 이렇게 죽음에 대한 공포가 깔려 있습니다. 결국 인간이 가진 두려움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모든 두려움의 뿌리가 되는 감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편에 있는 인정받고 싶은 욕구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연결되는 감정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에서 그런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큰 부자가 되거나 합격을 하거나 엄청난 행운을 만나게 된 기쁨만이 아니라고 합니다. 순간적인 기쁨은 곧 사라지기 마련이니까요. 가장 근원적인 행복은 바로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걸 느낄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사랑에 대한 갈망이 본능적으로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속 가장 큰 두 축의 감정은 사랑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두 꺼내서 적어보았습니다. 이것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이것보다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감정들이 섞여 있구나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내가 직장 상사에게 혼나서 기분이 나쁜 것이 그냥 나쁜 게 아니었구나. 내 안에 있던 이런 감정들이 과장의 말이 인연이 되어서 건드려진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게 지금 과장으로 인해 기분이 나쁜 내 마음의 감정 지도인 것입니다. 즉, 나는 이러이러한 감정들 속에서 갇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알아달라고 나에게 신호를 보낸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과장이 아니었더라도 나는 이 감정이 이렇게 나타나고 싶어 했다는 것을 진작 알았어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 지도를 통해 알아본 내 감정을 대면해서 풀어내면 됩니다. 거울 명상이나 자기 감정을 대면하는 명상을 통해서 풀어내고 받아들이면 정화가 됩니다. 감정 지도를 만들어 보면서
내 마음에 이렇게 감정들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은 변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는 어떤 일로 마음이 불편해진다면 그 마음을 이런 식으로 살펴보는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자상하게 살펴보는 일,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은 감정 지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유익했다면 좋아요를, 달팽이 아카데미의 다음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면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